루이스 헤이의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 중에서 질병 치유하기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확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질병이라는 단어 대신 불편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부른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불편함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신적, 영적 부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포노포노에서 말하는 나와 조상들의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생각, 말, 행동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용시켜온 부정적 에너지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나와 또 우리 부모님, 또 가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질병이라 일컫는 불편함으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억입니다. 호포노포노 정화기법과 이 루이스 헤이의 치유학원, 치유의 학원을 함께 병행하시면 더 큰 시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심리 상담할 때 많이 쓰고 있기도 한 긍정학원인데요. 응용하여 스스로 자신에게 맞게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을 때는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명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집중적 확언, 집중 정화를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노트 쓰기를 권유하는데요. 확언, 또 본인의 감정 노트를 작성해서 쓰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놀라운 체험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강력한 힐러 루이스 헤이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라는 단어에는 건강과 관련된 오래된 신념들이 참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질병이라는 단어 대신 불편함이라고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편함이란 우리 자신 또는 환경이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상태가 편안함이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불편함이 우리의 생각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를 원합니다. 또한 몸은 우리가 몸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기에 우리의 신념을 그대로 반영하곤 합니다. 약으로 몸의 증상들을 덮어버리는 대신에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몸의 치유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책임을 질 때 건강을 되찾을 힘을 얻게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삶의 모든 분야를 치유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편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3개월 남으셨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삶을 정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결혼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망연자실하여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순 없었습니다. 우린 아직 신혼이었고 나는 뇌종양 때문에 남편인 짐과 그와 함께 하는 기쁨을 잃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었고 우리에겐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내가 형이상하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의 이런 인생관이 그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병 대령인 아버지 밑에서 규칙을 준수하며 사회 통념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아버지를 따라 자신도 해병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뇌암 중에서도 치명적이라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보편적인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2번의 뇌수술과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다른 치료법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더 이상 의사들이 그려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기로 결심했지요. 의사는 신이 아니며 이 넓은 우주에 우리를 위한 다른 가능성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건강한 현실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건강한 척 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그에게 건강했을 때의 느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감정과 모습을 느끼고 상상했습니다. 믿음이 곧 우리의 만트라,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짐의 몸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것들을 치료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 알려진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많은 보조제를 먹었고 과일, 채소즙, 해독요법, 침치료를 비롯하여 보안 대체요법으로 유명한 휴스턴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현생과 전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사람들이 종파를 초열하여 기도해 주었고 건강해진 남편을 상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각화 기법을 이용해서 종양이 줄어드는 상상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양은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나의 길고 긴 치료 여정을 지켜본 분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어떻게 그 역경을 극복했는지 물어본다면 우리의 답변은 매우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바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짐은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는 투사와도 같았고 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는 작은 파란색 책 한 권이 들려져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가 쓴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 라는 책입니다. 20년 동안 반복해서 보느라 낡고 바랬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촉매제였습니다. 생각과 말은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생각과 말을 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짐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나는 31살에 매우 드물고 지독한 질병인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충격으로 혼란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잘 지내왔다고 생각한 삶이 암이라는 진단에 산산조각 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갑작스레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가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치료를 위해 검사를 하는 동안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암울함이 어떻게 내 삶에 찾아오게 되었는지 알고자 애썼습니다. 검사 결과가 하나씩 드러나고 병의 상태가 명확해지면서 질병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둠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필사적으로 빛을 찾았고 마침내 TV에서 그 빛을 발견했습니다. 루이스 헤이라는 위험 있고 사랑스러운 여성이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루이스는 힘이 있고 친절한 목소리로 희망과 긍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하면서도 안도감을 주었는데 마치 사랑이 가득한 엄마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평온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율이 아주 낮다는 의료 통계의 수치와 예후가 좋지 않은 치료 결과, 그리고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치료 과정에 대해 줄곧 이야기하는 반면 루이스는 치유와 온전함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모두 잘 될 거예요. 이 경험으로부터 나에게 좋은 것만 주어질 겁니다. 모든 일들은 다 나의 최고의 선을 위해 일어나고 있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토록 찾고 있었던 한 줄기 빛이었지요. 루이스의 말을 듣자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꺼졌던 불씨가 다시 점화되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과 용기의 불씨가 살아난 것이지요. 실제로 나는 재투성이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건강한 삶을 향해 새로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와 오프라의 인터뷰가 끝나자 나는 완벽한 건강과 치유에 관한 확언을 미친 듯이 읽고 외우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치유, 온전함, 풍요와 사랑에 관한 루이스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면을 덮고 있던 암막이 걷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곧 아름다운 신비와 지혜의 청사진이 드러났고 삶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고 있을 때 나 또한 나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발목을 붙들고 있던 오래된 신념과 패턴들을 하나씩 풀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들은 내 마음과 삶이 진정한 본질과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내가 보인 이례적인 치료 반응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확언과 시각화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몸은 다시 태어났고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때로 내 영성이 삶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삶에서 버려야 할 내면의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채워놓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삶을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희망을 찾기 시작한 것이 깨달음과 치유의 확실한 행로가 되었습니다. 루이스, 당신은 나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과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내 내면에 다시 불을 불켜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입니다. 나는 약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음부의 포진 형태의 증상이 일어나는 성병, 음부 헤르페스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헤르페스는 2개월 단위로 발생했고 그때마다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 익숙한 불편함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루이스 헤이의 철학을 적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녀의 책을 읽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항생제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병이 치유될 수 있고 병을 생기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의 신념은 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젊은 나이에 생식기를 거부하게 된 오래된 패턴을 살펴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성기가 못생기고 창피하다고 믿었던 때와 만지지도 못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생리 때 한 번도 탐폰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질 속에 무언가를 집어넣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관계라니요. 20살이 되어서야 이런 관점들이 차츰 누그러들었고 이제 성장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 무렵이 바로 헤르페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깨닫고 있는 중이었죠. 나는 헤르페스를 일으킨 부정적인 패턴들을 극복하기 위해 희망과 기쁨의 감정으로 내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질병이라는 환상에게 힘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단어 대신 감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루이스의 책 치유에 나온 헤르페스와 관련된 확언을 했고 만트라로 사용했습니다. 이미 다 나았다는 강한 신념으로 확언을 반복하며 최대한 많이 성기가 건강해지고 본연의 아름다움을 빛내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성기를 위해 건강하고 감사한 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고 빠른 속도로 치유가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4일 정도 작업을 한 뒤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헤르페스가 다 나았는지 보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직관적으로 이미 다 나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입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고 나서 내게 말했습니다. 루이스의 확언과 당신이 이제껏 노력한 내면 작업의 결과가 보이는군요. 모두 좋아 보여요.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
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얼떨떨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은 완치되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고 마음의 힘을 이용해서 스스로 치유한 것이죠. 이 경험으로 인해 나는 내면 작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바깥 세상, 즉 현실을 창조한다는 강한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삶을 창조해낼 잠재력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헤르페스에 한 번도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 덕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편의 질병치유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도 20년 넘게 가지고 있던 생리통을 화건과 정화를 통해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화와 화건, 내가 느끼는 걸림의 감정은 바라보고 알아채고 그것에 사랑과 감사를 보냄으로써 정화를 하고요. 긍정적 생각과 화건을 통해 내가 나에게 선언을 해줍니다. 나의 세상에서 모든 일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전문의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편함, 즉 질병을 얘기하고 있죠. 불편함의 뿌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증상을 치료하는 것만으로 불편함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의 근원이 되는 정서적,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은 병의 징후들을 계속 나타낼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함께 치유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과 관련된 정서적,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신체적 증상만을 치유한다면 병은 재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는 이유를 없애고 싶으신가요? 변화를 원한다면 이 점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내면의 욕구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내면의 욕구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거울을 보면서 말해보세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내 존재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곧 건강임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질병을 야기하는 내면의 정신적 패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적으로 내려놓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영양가 있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십니다. 나는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재미있는 운동을 합니다. 나는 내 몸이 얼마나 경이롭고 훌륭한 기계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러한 몸 안에서 살고 있음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고 온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스 헤이의 치유 학원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아름답고 힘이 있다.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내 몸은 빠르게 치유된다. 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채워진 나의 생각이 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늘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내면의 의식 패턴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 신성한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과거를 흘려보내고 이제 좋은 건강을 불러들인다. 숨을 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네, 질병 치유를 위한 루이스 헤이의 확언 명상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